여러분, 지금 주식 계좌가 파랗게 질려 있어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당장 내일 시장이 폭락할까봐 두려워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웃으며 QQQ, TQQQ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그 지독한 하락장을 거대한 부의, 도약대로 만드는 완벽한 모범 답안을 아주 직설적이고 구체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급증 때문입니다. 다들 노후를 준비한다고 번듯하게 말하면서 시장에 들어오지만 가슴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당장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멋진 집을 사고 싶은 일확천금의 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뜨거웠던 두 달을 기억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그 뜨거운 불장에서 60대 투자자들은 18%가 넘는 훌륭한 수익을 냈지만 가장 빠르고 똑똑하다는 20대와 30대의 수익률은 고작 1%에서 2%대에 머물렀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내년에 이사 가야 하고 전세자금 올려줘야 하고 당장 몇 년 안에 써야 할 돈으로 주식을 하니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장을 쳐다보며 쇼킹하게 올라갈 종목만 찾다 보니 정작 진득하게 자산을 불려나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될 때만 해도 내 소득의 9%를 떼어간다고 온 국민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5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본으로 성장했고 해외 투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초장기 시각입니다. 당장 내일이나 내년에 돈을 찾아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시장이 무너질 때 오히려 기뻐하며 폭락한 자산을 긁어모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전 세계가 망한다고 돈을 빼고 아우성칠 때 국민연금은 런던과 시드니의 랜드마크 빌딩들을 미친듯이 사들였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역발상 투자는 당장 팔지 않아도 되는 장기적인 시각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의 필승 전략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무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미국의 혁신과 기술을 주도하는 거대한 흐름 QQQ, TQQQ의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는 단순히 알파벳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킬 강력한 엔진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며 세계 최고의 기업들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져주는 QQQ, 그 성장을 2배로 추종하여 자산 증식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QLD, 그리고 극대화된 변동성으로 진정한 부의 퀀텀 점프를 노리는 TQQQ까지 우리는 이 무기들을 가지고 1년, 2년 단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묵직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당장 돈을 써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장기 투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내 재정을 하나의 회사처럼 생각하고 회계 장부를 쓰듯 나누셔야 합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무조건 꺼내 써야 할 돈과 10년 이상 절대 건드리지 않고 나의 노후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묻어둘 돈을 명확하게 가르십시오.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겠다고 닥쳐서 무리하게 돈을 밀어넣었다가 나중에 집을 사거나 차를 바꿀 때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며 세금까지 토해내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4가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 즉 얼마까지 잃어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타임라인입니다. 내 인생의 이벤트들이 언제 찾아오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묻어둘 수 있는지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십시오. 셋째는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입니다. 단기간에 50%, 100% 오르는 잭팟을 바라면 결국 시장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은행 예금 이자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목표로 삼고 꾸준하게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내 투자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어디서 멈출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둥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만 비로소 QQQ, QLD, TQQQ라는 강력한 야생마들의 고삐를 쥐고 달릴 자격이 생깁니다. 지금 유가가 폭등하고 전쟁의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내 QQQ, QLD, TQQQ가 영원히 망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쟁, 유가 폭등, 금융위기 같은 것들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에 타격을 주는 체계적 위험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듯 이런 체계적 위험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이런 공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은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겁에 질려 물량을 집어던지는 수급의 문제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뒤, 10년 뒤에 이번 전쟁 때문에 나스닥에 편입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멈추고 돈을 못 벌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상관없이 헐값에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엄청난 박앤세일 기간인 것입니다.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비싼 놈과 싼 놈이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에 비해 현재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업들, 우리는 이것을 비싼 놈이자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QQQ, QLD, TQQQ에 포함된 빅테크 기업들이 바로 이 비싼 놈들입니다. 당장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 보이지만 사람들은 이 기업들이 미래에 엄청난 돈을 벌어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꺼이 비싼 값을 지불합니다. 이 비싼 놈들은 금리라는 바람을 타고 날아오릅니다. 금리가 인하되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훗날 이 혁신 기업들이 벌어들일 거대한 현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성장주가 미친 듯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주식이 끝없이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이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거나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비싼 놈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시장은 당장 눈앞에서 돈을 잘 벌지만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싼 놈, 즉 가치주로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매일매일 나오는 공시나 1%의 금리 변동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는 바람이 금리 인하라는 비싼 놈들의 시간인지 금리 인상이라는 싼 놈들의 시간인지 그 커다란 매크로의 흐름 정도는 읽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자산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이해하고 공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를 단순히 종목을 여러 개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진정한 분산 투자는 네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시점을 분산하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지난달에 산 가격, 이번 달에 산 가격, 다음 달에 살 가격을 다르게 가져가며 평균 매입 단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간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최소 3년 이상, 길게는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시간이라는 무기로 녹여내는 것이죠. 셋째는 ETF를 통한 종목의 분산이고, 마지막 넷째는 내 가용자산을 주식에 몽땅 넣지 않고 예적금과 현금을 병행하며 위험 자체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핵심이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여러분, 매달 돈을 넣는데 주가가 안 올라서 속상하십니까? 내 QLD, TQQQ 계좌가 마이너스라서 매일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셔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기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미 목표한 수량을 모두 채워놓고 현금화할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뿐입니다. 지금 당장 수량을 모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가 폭등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주식의 개수를 확 줄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적립식 투자의 가장 무서운 파괴력은 저가 매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얻게 될 과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3년 동안 S&P 500에 투자한 데이터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만 했던 구간보다 폭락과 횡보를 거치며 싼 가격에 오랫동안 주식을 모았던 구간의 최종 수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계좌가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을 때 묵묵히 멘탈을 부여잡고 수량을 늘려간 사람만이 훗날 어마어마한 부의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횡보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평단가를 낮추며 미래의 거대한 부를 헐값에 매집하고 있는 축복받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상향할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답답하게 적립식으로 할 필요 없이 목돈을 한 번에 넣고 기다리면 거치식 수익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바닥을 기가 막히게 짚어서 목돈을 밀어 넣는다면 수익금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이론과 다릅니다. 피 같은 내 돈 수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10%씩 녹아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밥이 안 넘어가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강심장은 거의 없습니다. 도파민과 패닉을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고 결국 가장 공포스러운 최저점에서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시장을 원망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기계적으로 적립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TQQQ의 변동성과 음의 복리를 걱정하실 겁니다.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면 계좌가 걷잡을 수 없이 녹아내리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목돈을 몰빵하고 기도하는 방식이라면 TQQQ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전략은 철저하게 통제된 비중으로 10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두고 폭락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수량을 늘려가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락과 횡보는 오히려 싼 가격에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TQQQ의 수량을 미친 듯이 늘려주는 최고의 기폭제가 됩니다. 결국 시장의 거대한 우상향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을 때 바닥에서 쓸어 담은 그 압도적인 수량들이 여러분의 계좌를 차원이 다른 단위로 끌어올려줄 것입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주식 이야기를 하며 펀드 매니저처럼 거시의 경제를 논하고 차트를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정은 훌륭하지만 정작 그분들의 주식 잔고를 보면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포모에 빠뜨리고 끊임없이 뇌동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주식창을 꺼버리십시오. 하루에 한 번, 아니 며칠에 한 번 그냥 스쳐 지나가듯 무심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날은 내 주식 앱이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날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내가 세운 굳건한 3년 5년의 계획이 있다면 단기적인 주가의 출렁임은 여러분의 목적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이 상상했던 나스닥의 2030년 목표치 QQQ가 도달할 거대한 미래의 그림은 지금의 단기적인 충격으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와 공포의 뉴스가 쏟아질 때마다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체계적 위험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이 하락장이 지옥이겠지만 제대로 된 원칙과 시각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버린 금덩이를 줍는 일생일대의 파티장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매크로 환경이나 전쟁, 유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매달 꾸준히 시장에 진입하는 규율, 어떤 공포 속에서도 정해진 원칙대로 버튼을 누르는 용기, 그리고 시간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 뿐입니다. 당장 내일 계좌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것이 내 10년 뒤에 불을 앗아갈 수 없다는 강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억누르는 조급함이 훗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경제적 자유라는 거대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십시오. 흔들리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의 나약한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